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 알아 경제에셋 진행의 유예빈입니다. 오늘도 이라윤, 김주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 다시 한번 반도체의 힘을 확인할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간밤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었죠. CPI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이 한층 완화됐습니다. 이 힘을 받아 미국 증시에서는 마이크론과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였고요. AI 인프라 기업들의 호실적까지 이어지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되살아났습니다. 이 영향은 오늘 국내 증시에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6,800선을 돌파하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였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대형주를 중심으로 동반 매수에 나서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승장을 이끌었는데요. 미국발 AI 투자 기대감에 더해 양사의 주주 환원 확대 기대감까지 맞물리면서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집중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코스닥도 상승 마감을 하기는 했지만 코스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바이오 업종을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개인만 순매수에 나섰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도를 이어갔습니다. 과연 이번 반등이 조금 늦은 여름 랠리의 시작이 될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간밤 뉴욕 증시부터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라윤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인공지능 관련주의 강세에 물가 상승세 둔화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에 다시 근접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20.3포인트 오른 7,748.5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증시를 끌어올린 것은 AI 관련 기업들의 호실적이었습니다. 최근 AI주가 급등하면서 고평가 논란이 불거졌지만 주요 기업들의 시장 전망을 웃도는 실적을 내놓으면서 AI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클라우드를 통해 AI 컴퓨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코어위브도 시장 예상보다 높은 매출과 또 예상보다 작은 손실을 발표하면서 19%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준비제도 고위 인사들 사이에서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북동부 지역의 기업과 가계가 5년 넘게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2%를 웃도는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유가 기준물은 브렌트유 10월물 선물은 배럴당 88달러로 1년 전에 비해 33% 넘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자동차협회 자료에 따르면 8월 둘째 주 휘발유는 갤런당 평균 4달러, 경유는 갤런당 평균 5.4달러를 기록해 역대 8월 가격 중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은 9월 금리 동결 가능성을 60%까지 높였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진 아직 이르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슈 브리핑 마지막 소식인데요. 금값이 온스당 4,400달러를 넘어서면서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그동안 금 투자에 소극적이었던 북미 투자자들의 복귀 여부가 추가 상승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금 현물 가격은 이날 온스당 4,400달러 안팎에서 거래됐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약 9% 넘게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금 관련 투자 상품으로도 자금이 다시 유입되고 있습니다. 세계금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글로벌 금 상장 펀드 지수에는 30억 달러가 순유입됐습니다. 앞서 2달 연속 이어졌던 자금 순유출 흐름이 멈춘 것입니다. 시장에서는 이 때문에 북미 투자자들의 금시장 복귀 여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에 이어 북미 자금까지 본격적으로 유입이 될 경우 이 금값 상승세에 추가 동력이 붙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3가지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간밤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발표됐었습니다. CPI는 전년 동기 대비 3.4% 상승하면서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고요. 특히 지난달 3.5%보다 상승률도 소폭 둔화됐습니다. 특히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 역시 2.5%로 지난달 2.6%보다 낮아지면서 물가 안정 흐름을 이어갔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9월 FOMC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발표 전 52% 수준에서 발표 이후로는 약 59%까지 높아졌는데요. 다만 에너지 가격과 일부 서비스 물가 상승 압력은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시장에서는 앞으로 발표될 물가 지표와 또 연준의 통화 정책을 계속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뉴스들도 체크해 봐야겠죠. 주영 아나운서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부동산과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 ISA 등을 포함한 세제 개편안 일부를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입법 예고 과정에서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에만 8,100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기 때문인데요. 특히 비거주 1주택자와 부부 공동명의자의 세부담을 둘러싼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부모 봉양이나 지방근무, 대출규제 등으로 실제 거주가 어려운 경우에도 세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정부는 이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비거주 1주택자를 실제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는 요건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정 사유에는 자녀 취약과 직장 변경, 질병,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재검토 대상입니다. 실제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에 따라 공제 방식이 달라지면서 일부 납세자의 세부담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요. ISA는 당초 축소됐던 세제 혜택을 다시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제 개편안 입법 예고는 오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정부는 접수된 의견을 반영해 국무회의 전까지 개편안을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모나 자녀의 소득과 재산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의 수급 문턱이 단계적으로 사라집니다. 보건복지부의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입니다. 부양 의무자 기준은 신청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부모나 자녀의 경제력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인데요. 실제로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부양 의무자의 소득 기준을 연 1억 원에서 1억 3천만 원으로 일반 재산 기준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했습니다. 이번에는 기준 자체를 단계적으로 없앨 예정입니다. 2027년 하반기부터 중증장애인 가구의 부양 의무자 기준을 우선 폐지하고 2028년부터는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연령대별 순차 폐지를 검토합니다. 기준이 폐지되면 부모나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이 많더라도 신청자 가구가 생계급여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생계급여 보장 수준도 단계적으로 높일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맞춤형 자활 프로그램과 창업 지원을 강화하는 등 생계 지원을 넘어 경제적 자립까지 뒷받침할 방침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국민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가 규모 2배 확대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0일부터 제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선발 규모를 기존 5,000명에서 10,000명으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기술 분야에서 8,000명, 로컬 분야에서는 2,000명을 선발하는데요. 이 가운데 예비 창업자를 80% 이상, 비수도권 창업자를 70% 이상 선발할 계획입니다. 참여 대상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예비 창업자와 창업 경험이 3년 이내인 재창업자가 참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재창업자의 인정 기간이 7년 이내로 늘어납니다. 1차 프로젝트에서 탈락한 제도전자에게도 멘토링 이수와 아이디어 보완 정도에 따라 가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창업 기회도 분야별로 넓어지는데요. 대학 창업 동아리를 위한 대학 리그와 청소년 창업팀을 위한 청소년 리그를 새롭게 운영하고 미국과 싱가포르, 인도 등에서 현지 사업화를 지원하는 글로벌 리그도 신설합니다. 참여 이후의 지원도 강화됩니다. 프로젝트 참여 이력을 공식 이력으로 인정하는 도전 경력 증명서를 발급하고 향후 창업 지원 사업과 융자, 연구개발 등에서도 우대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입니다. 중기부는 1차 프로젝트에 6만 3천여 명이 신청한 만큼 이번에는 참여 기회를 더욱 넓혀 창업에 대한 관심을 실제 창업으로 이어간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정부가 부동산과 ISA 등 세제 개편안 일부를 재검토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부자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 주식과 경제 이야기 나눠보는 돈의 맛 시간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노하늘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 장 마감 시황 전해드립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강한 상승세를 보이며 나흘 연속 동반 상승했습니다. 간밤 미국의 7월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면서 금리 부담이 다소 완화된 가운데 미국 증시에서도 AI 인프라와 반도체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흐름이 국내 증시로 이어지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집중됐고 코스피는 단숨에 6,800선을 회복했습니다. 네, 자세한 마감 시황 한번 보시죠. 먼저 지수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3.56% 상승한 6,813.34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수는 장 초반부터 3% 가까이 뛰며 출발했고 장중에는 6,880선까지 올라 6,900선을 눈앞에 두기도 했는데요. 코스닥 역시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거래일보다 2.46포인트, 0.29% 오른 861.37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장 초반 0.49% 상승하며 출발한 뒤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코스피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조금 제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나흘 연속 상승 마감하면서 최근 증시의 회복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2조 1,058억 원, 기관이 6,812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반면 개인은 2조 7,343억 원을 순매도하면서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이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대규모 매수에 나서며 개인의 매도 물량을 받아냈고 특히 시가총액 비중이 큰 반도체주의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지수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2,574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1,354억 원, 기관은 1,160억 원을 순매도하며 코스피와 반대되는 수급 현황을 보였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도 불구하고 개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코스닥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시장을 이끈 종목은 단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는데요. 삼성전자는 전거래일보다 4.88% 오른 26만 8천 원의 거래를 마쳤고 SK하이닉스는 5.92% 상승한 159만 3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알테오제는 31만 8,500원으로 보합 마감했습니다. 에코프로 형제주 역시 강보합권에 마감했는데요. 특히 반도체 장비주 가운데 원익 IPS가 7.62% 급등하면서 눈에 띄는 상승세를 나타냈고 반면 리노공업과 이오테크닉스는 일부 하락하면서 반도체 관련 종목에서 차익 실현 움직임도 나타났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미국의 물가 부담 완화와 AI 반도체주 강세라는 훈풍을 타고 코스피가 3% 넘게 상승하며 6,800선을 되찾았습니다. 다만 코스피가 장중 6,900선에 가까워진 뒤 상승폭을 일부 반납한 만큼 단기간 빠르게 오른 시장에서는 차익 실현에 따른 변동성 역시 확인해야겠는데요. 앞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는지 그리고 오늘 시장을 이끈 반도체주의 강세가 다른 업종으로 얼마나 넓게 확산되고 있는지 증시의 추가 상승 여부를 결정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마감 시황 알아봤습니다. 그럼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주목받았는지도 살펴봐야겠죠. 먼저 라윤 아나운서 오늘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오늘 특징주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는 오늘 5% 넘게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증권가의 풀스택 AI 전략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 더해 해상 AI 데이터 센터 투자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네이버는 파력 발전을 활용한 부유식 AI 데이터 센터를 개발하는 미국 스타트업 판탈라사에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판탈라사는 바다 위에
데이터 센터를 띄워 파도의 움직임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이를 AI 연산에 활용하는 기술을 활용한다고 들었는데요. 전력 생산부터 AI 연산과 처리, 서버 냉각까지 해상에서 해결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서버 냉각에는 바닷물을 활용하고 연산 결과는 적외도 위성 통신망을 통해 지상으로 전송합니다. 이에 따라 육상 데이터 센터의 부담으로 꼽히는 전력 확보와 냉각, 부지 문제를 동시에 줄일 수 있는 차세대 AI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판탈라사는 올해 차세대 오션3 플랫폼 실증에 나선 뒤 2027년 본격적인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증권가에서는 네이버가 AI를 기존 서비스의 효율화 수단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산업으로 확장하는 풀스택 AI 기업의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했습니다. AI 서비스에서 인프라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는 네이버. 새로운 성장 동력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도 반영된 하루였습니다. 그럼 차트 함께 보겠습니다. 네이버는 오늘 21만 9,500원에 출발해 오전부터 상승폭을 키우며 한때 23만 원까지 올라섰습니다. 이후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지만 강세 흐름 유지했습니다. 전거래일보다 5.1% 오른 22만 6,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이버 알아봤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삼성전기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이며 시장을 이끌었었는데요. 그 가운데 삼성전기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늘 같은 상승 배경에는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삼성전기를 새로운 최선호주로 제시한 점이 있었는데요. 기존의 최선호주였던 삼성전자 대신 삼성전기를 선택했고요. 목표 주가도 기존 256만 원에서 262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특히 모건 스탠리는 MLCC, 즉 적층 세라믹 커패시터의 가격 강세 가능성과 함께 AI 칩에 들어가는 ABF 기판 수요 회복을 핵심 이유로 꼽았습니다. 특히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확대되면서 관련 부품 수요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만큼 삼성전기의 실적 개선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또 여기에 미국 ASIC, 즉 맞춤형 AI 반도체 업체들로부터 ABF 기판 수주를 확보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또 베트남 신규 공장을 오픈하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생산 능력도 지속적으로 늘려갈 계획입니다. 이처럼 AI 투자 확대에 따른 부품 수요 증가와 함께 글로벌 증권사의 긍정적인 전망이 맞물리면서 시장에서는 삼성전기의 성장 기대감이 한층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다음 특징주도 만나보겠습니다. 주영 아나운서 어떤 종목 있을까요? 네, 다음 특징주 하나생명입니다. 하나생명이 시장 기대치를 크게 웃도는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생명의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은 2,62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354.6% 증가했습니다. 특히 시장 전망치를 68% 웃도는 실적을 기록하며 이른바 어닝 서프라이즈를 나타냈는데요. 상반기 전체로 봐도 실적 개선세가 뚜렷합니다. 상반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은 9,045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96% 증가했고 별도 기준 당기순이익 역시 5,102억 원으로 183.9%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주요 종속회사들의 실적 개선도 힘을 보탰습니다. 하나손해보험은 2,153억 원, 하나투자증권은 557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고 해외법인에서도 1,030억 원의 순이익을 거뒀습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도 22조 5,89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6% 증가했습니다. 보험 부분에서는 금리와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변액보험 수익 전망 개선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향후 변액보험과 관련해 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실적 개선에 힘을 보탠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늘 하나생명은 시가 5,000원에 출발해 장중 한때 18% 넘게 오르며 5,560원을 찍고 종가 5,03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주목받았던 특징주들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내용들 참고하셔서 투자 포트폴리오 구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늘 시장의 흐름을 가장 강하게 보여준 종목들 상한가, 하한가 종목 픽 시간입니다. 최다은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종목과 가장 차가웠던 종목을 살펴보는 상한가, 하한가 종목 픽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뚜렷한 하한가 종목이 눈에 띄지 않았던 만큼 상한가를 기록하며 뜨거운 관심을 받은 코스피와 코스닥의 대표 종목 두 가지를 선정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금호전기가 3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아주아이비 투자가 강한 매수세 속에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오늘은 두 종목의 주가가 급등한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의 금호전기입니다. 금호전기는 오늘 전거래일보다 30% 오른 6,890원에 거래를 마치며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전일 대비 1,590원 오르며 무려 3일 연속 상한가 행진을 이어나갔는데요. 주가를 이틀 연속 끌어올린 메인 재료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기 착공 기대감입니다. 정부의 호남권 개발 속도 전에 지역 개발 및 설비 투자 확대 기대가 관련주로 확산된 건데요. 다만 금호전기의 본업은 LED 조명을 중심으로 한 조명 사업입니다. 현재 금호전기와 호남반도체 클러스터 사이에 직접적인 수주나 투자 계약이 공식 확인된 게 아닌 만큼 단기 수급에 따른 과열 여부와 실제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장의 아주아이비 투자입니다. 아주아이비 투자는 오늘 전거래일보다 29.89% 오른 4,585원에 장을 마감하며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전일 대비 1,055원 오른 수치로 하루 동안 710만 주가 넘는 거래량이 터지며 수급이 집중됐는데요. 아주아이비 투자의 상승세는 최근 투자 포트폴리오 기업들의 가치 재평가 및 기술주, 벤처 투자 심리 회복 기대감이 매수세를 이끈 것으로 확인됩니다. 글로벌 기술주 반응과 맞물려 보유자산 가치 상승이 주가 재료로 작용했는데요. 다만 창투사 종목 특성상 투자 기업의 회수 성과나 증시 변동성에 따라 주가 변동폭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만큼 투자 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코스피의 금호전기와 코스닥의 아주아이비 투자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금호전기는 정책 모멘텀 기대감 속에 3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고 아주아이비 투자는 투자 심리 개선과 수급 몰림 속 강한 상한가를 보여줬습니다. 두 종목 모두 강한 모멘텀을 보여줬지만 단순 테마성 수급이나 시장 변동성에 주의하며 실제 기업 가치로 연결되는지 확인하는 단계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한가 하한가 종목 픽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증권사에서 발간할 리포트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김아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어렵게 느껴지는 투자 이슈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시간,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안타증권이 발간한 로봇 산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리포트의 핵심은 휴머노이드 시장의 성장과 국내 로봇 부품 기업의 기회입니다. 그럼 오늘도 정부 정책부터 글로벌 시장의 변화까지 주요 투자 리포트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정부 정책입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팩토리용 휴머노이드 700대, 사족 보행 로봇은 1000대 이상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액추에이터와 센서, 로봇손 등 핵심 부품 연구 개발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인데요. 정부가 직접 수요를 만들어 초기 시장 확대에 나선 겁니다. 리포트는 이를 통해 로봇 시장의 성장이 빨라지고 핵심 부품의 국산화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글로벌 출하량은 19,100대로 지난해보다 274.5% 증가했습니다. 특히 중국 기업들의 강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에지봇이 세계 시장의 44%, 유니트리 로보틱스가 30.9%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테슬라와 피겨 AI 등 미국 업체의 점유율은 3%를 밑돌았습니다. 현재 출하량만 놓고 보면 중국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변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미국의 로봇 수입 규제입니다. 리포트에 따르면 미국 FCC는 국가안보와 사이버 보안 등을 이유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첨단 로봇 장치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액추에이터와 센서, 로봇핸드 등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미국 수출이 가능할 걸로 분석했는데요. 이에 따라 국내 로봇 부품 수출 기업에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국내에선 어떤 기업을 주목해야 될까요? 리포트는 관련 기업으로 로보티즈와 원익홀딩스, 대성하이텍 등을 언급했습니다.
또 중국 로봇 기업 유니트리의 상장도 주목할 만한 변수로 꼽았습니다. 글로벌 비교 기업이 생기면서 국내 로봇 하드웨어 업체들의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데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리포트의 핵심은 정부의 초기 시장 창출과 부품 국산화, 그리고 미국 규제 변화는 결국 국내 부품 기업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따라서 로봇 산업을 볼 때는 완성형 휴머노이드뿐만 아니라 핵심 부품의 경쟁력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였습니다. 낮더위가 서서히 식고 있습니다. 어제를 기해 중부지방에 폭염특보가 완화되면서 한낮에 더위가 수그러들었는데요.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1도, 광주가 32도, 대구가 33도를 보였습니다. 전국의 하늘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모레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가끔 빗방울이 떨어질 텐데요. 이 빗방울과 함께 기온이 일시적으로 낮아지겠습니다. 전국의 하늘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제주와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열대야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살펴볼 텐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 울산이 22도, 부산이 24도를 보이겠습니다. 한낮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31도, 울산과 부산 모두 31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에 한 차례 비구름대가 지나면서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를 보이겠고요. 다만 한낮 기온이 높아지면서 기온차가 여전히 나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장을 한 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윤 아나운서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코스피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탑승했습니다. 오늘 3% 강하게 오르는 모습 보여줘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주영 아나운서는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오늘장 제가속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다시 속도를 높이며 4거래일 연속 상승한 만큼 이 흐름이 힘차게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장 요즘 날씨 같은 우리 시장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지수만 보면 상당히 뜨거웠던 하루였습니다. 대형주를 중심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코스피를 강하게 끌어올렸었는데요. 반도체에서 시작된 이 온기가 다른 업종으로도 확산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